아, 경치 좋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어, 반갑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완전 평화로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는 요즘인데요. 저희같이 이렇게 뭐 좀 여유로운 생활을 좀 꿈꾸시면서 귀농 귀촌을 기대하시는 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상을 좀 제작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귀농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해봐 드리려고 해요. 저는 참고로 올해 귀농한 귀농 1년차 30대 청년 농부입니다. 청년 농부 맞죠? 청년 농부. 제가 제일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첫 번째로 귀농 자금에 대해서예요. 귀농 자금에 대해서 저같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경제인들은 어쨌든 뭐 벌어 먹고 사회생활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부가 수익을 만들어야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뭐고 초기 자금? 초기 자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귀농 자금, 귀농을 했을 때 뭐 그 초기 자금은 결국 귀농 자금이 될 텐데 그 귀농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귀농을 일단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고 농기계가 있어야 되고 뭐 또 뭐가 있어야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뭐 요즘 보면은 귀농 귀촌 아카데미나 뭐 귀농에 대한 뭐 교육 같은 것들을 해주는 뭐 많은 시스템들이 있던데, 그런데 가도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귀농 자금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뭐 이제 땅은 어떻게 살 거며, 아니면 뭐 또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도 줘야 되는 거고, 맞죠. 집을 뭐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시골의 주택을 뭐 보수해서 쓰거나 그래도 돈이 필요할 거고, 맞아. 뭐 농기계도 뭐 새 걸 사든 중고로 사든 또 빌려서, 요즘 빌려서 쓰는 것도 많잖아. 많이 빌려서 쓰더라도 결국 돈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귀농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귀농 자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꼽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사업을 할 때도 똑같잖아요. 초기 자금이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결국 귀농도 초기 자금, 귀농 자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첫 번째로 찝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농을 어디에서 해야 될 건가,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귀농 자금이랑 조금 이어지는 맥락인데, 귀농을 어느 곳에 가서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을 이 부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여기서 했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나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 위치 선정이 되게 고민이 많고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단순한 예로 들면 도시 근교의 시골에는 땅값이 비싸요. 맞죠? 맞아.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이게 뭐 도시에서 도시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가까운 근접해 있는 시골은 요즘 교통이 워낙 좋아져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좋기 때문에 뭐 농사 지을 땅을 뭐 평당 뭐 수십만 원씩 주고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처음에. 뭐 그래서 이제 저도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했던 게, 뭐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던 게 도시 근교로는 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거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땅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두 번째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농 자금이랑 이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농 뭐 했을 때 위치 선정, 이것도 굉장히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민을 크게 안 했지만 아예 기농을 이제 아예 모르는 생기농이라 해도 되나? 아무 그 근거지 없이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다. 작물 선택이네요. 작물 선택.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사실 뭐 동생 태영이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태영이가 이제 하고 있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저는 옆에서 배우면서 하는 입장이라서 이것도 뭐 크게 뭐 저는 크게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기농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위치 선정도 했고 기농 자금도 만들었는데 이거를 뭘 해야 되지? 어떤 작물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기농 자금, 위치 선정, 작물 선택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농 자금을 만들어야 위치를 선정할 수 있고 위치를 선정하고 나면 그 지역의 특산물, 보통은 특산물을 많이 추천을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 특산물을 토대로 해갖고 작물을 선택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특산물을 재배를 하면 뭐 군이나 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그런 특산물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많지?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지원도 있고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 팔기도 좋겠지. 그래,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래, 맞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지? 뭐 제주도의 밀감, 뭐 또 뭐 있노? 뭐 고령의 메론, 뭐 성주의 참외,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소비자분들도 그 지역의 어떤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딱 들으시면 일단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게 되겠다, 맞지? 맞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작물 선택, 결국 작물 선택은 어느 지역으로 기농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물 선택도 꼭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저는 주거 환경을 뽑았어요. 주거 환경. 주거라고 하면 저희가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뭐 주거해야 될 부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실제로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땅을 소개시켜주는 분들을 보면 이제 여기 경치가 너무 좋다, 여기 집 짓기 좋다라고 이제 소개를 주시면서 실제로 그 땅을 소유를 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길도 없고 전기도 우리가 새로 깔아야 되고 수도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곳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뭐 도시에서 귀농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집을 실제로는 지을 수가 없네. 맞아. 문제 많지.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을 다시 팔려고 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완전 헐값으로 내보내버려야 되잖아. 맞지. 살 사람이 없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손해예요. 주거 환경에 주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또 주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기농의 단점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트나 아니면 뭐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은 감안하시고 이제 내가 귀농을 해서 이곳에 살아야 되겠다, 이곳에 뭐 집을 주거지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는 노동 강도입니다. 노동 강도. 이게 시골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몸만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골 일이 단순히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육체 노동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제가 지금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제가 도시에서 하던 일보다는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강한 건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기후나 아니면 이제 우리 과수의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시골로 들어온 케이스인데, 시골에 창농을 하는 게 도시에서 창업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다기보다는 노동 강도는 더 강한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몸만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부분은 똑똑히 아시고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다 되겠지 그러다가는 연말에 통장에 마이너스 찍히는 거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험한 꼴 구경하실 겁니다. 험한 꼴, 태영이 말대로 험한 꼴 구경하실 겁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고 결정하세요. 6번째로 제가 꼽은 거는 주민들의 성향이에요. 보통 요즘 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촌 체험 프로젝트, 농촌 체험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귀농 체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입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환경이랑 어울릴 수 있는지, 내가 귀농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해보고 귀농을 결정하시라고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추천드려요. 단순히 귀농해야 되겠다 해서 위치 선정을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위치 선정하고 여기 집 짓기도 좋네, 좋았어, 집 바로 짓쁘지. 근데 주민들의 성향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골 사람들의 텃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생활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귀농하시는 요 앞에 카메라 안에 계시는 그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오셔서 적응을 하고 나면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랑 비슷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서 모여서 매일 얼굴 보고 매일 이렇게 단합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응을 할 수 있는지, 또 처음에 이런 텃세적인 부분들이 시작이 됐을 때 이걸 감안하고 뚫고 지나가서 나도 저기 융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골 사람들은 다 텃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없는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고 강한 곳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성향을 좀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농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보시고 여기가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실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교화가 되고 나서 귀농을 하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맞다, 입주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주민 성향에 좀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입주해서 살려면 마을 뭐 공동회비? 마을 공동회비식으로 해서 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백만 원까지 요구를 하는 뭐 그런 마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이따 카드라죠. 저도 솔직히 카드랍니다. 왜냐면 저희도 영상을 보고
혹시 이런 게 실제로 있나? 라는 의구심은 들지만 실제로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성향을 보시고 이제 내가 여기 기농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집을 짓고 수도랑 전기를 땡겨 오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그거는 입주비가 아닌 거야. 그거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마을에 있는 걸 땡겨 오는 거니까. 내가 사용해야 될 거는 내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야 되고요. 그 돈은 그저 마을에 들어가는 회비 같은 거예요. 맞아, 완전 다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귀농을 해서 내가 시골 생활의 어떤 패턴을 좀 적응을 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귀농의 장점, 귀농의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출퇴근적인 부분이나 주변에 뭐 벌레나 야생 동물, 또 주변에 뭐 사람이 없이 조용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내가 적응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밤에 이제 눈 떠서 활동을 하는 우리 부엉이족들 있죠. 부엉이족 맞나? 부엉이 밤만 되면 눈 동글동글해지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밤에 눈 뜨고 있으면 낮에도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럼 365일 잠을 자나? 못 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생활 패턴이에요. 여기는 어두워지면 자야 되고 밝아지면은 눈 떠서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패턴이 요즘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수많은 패턴이 있으니까 완전 수많은 패턴이 있는데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을 지키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귀농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쨌든 뭐 귀농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리면요. 보자. 첫 번째, 귀농 자금 고민해 보시고요. 위치 선정, 작물 선택,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노동 강도, 그리고 주민 성향을 살펴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까지, 저는 이 7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보시는 분들한테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이렇게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날씨 좋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거는 개지랄병이고요. 저희가 한 번씩 1년 365일 중에 10분 즐기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그런 평화로운 이런 부분들보다는 도시생활이랑 비슷하게 전투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귀농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주저리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로 안 사라지고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자, 이제 고민 끝났지요? 빨리 오세요.